안녕하십니까. 예, 미디어치 독자 그리고 우리 당원 여러분. 어제 권영애 전 대표가 야밤에 한 10시경에 TMT 미디어에 나타나셔서 1시간가량 이제 자기 뭐라 그럴까요? 이거 뭐 소회라 그래야 되나요? 아니면 뭐 당원들에게 얻어맞는 그 비판에 대한 해명이라 그래야 될까요? 그 방송을 하셨는데 저는 뭐 이 과정을 워낙 잘 아니까 권영애 대표의 1시간짜리 방송 보면서 그래도 이분이 아주 악한 마음을 갖고 그런 건 아니라는 거는 확신을 했습니다. 원래 저도 잘 알았던 분이고 저한테 잘해주셨던 분이고 저도 사실은 인간적으로 이제 보기 시작하면은 참 이런 비판하기가 쉽진 않은데 공적인 문제에서 너무 치명적인 인식의 결여, 그러니까 공당이라는 게 무엇이며 특히 당원이 주인이 되는 그 정당이란 무엇이며 최소한 저 자유한국당이나 민주당보다는 더 나은 정당이 무엇이며 아무런 개념이 없는 겁니다. 아무런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참 딱하더라고요. 1시간짜리 방송 보면서 정말 대부분 정말 다 사실을 말씀하셨고 자기 변명하려고 뭐 완전히 뭐 거짓말을 한다거나 그런 건 거의 없습니다. 이 정광용 총장과 좀 달라요. 본인 스스로 본 진실 그대로 말씀하신 거고 솔직히 다 말씀하셨는데 개념 자체가 잘못되어 있어요. 정당이란 무엇이냐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개념이 없는 겁니다. 그냥 탄기 후첨할 때처럼 정광용이 정광택 회장하고 손잡고 정광택 회장이 권영애 장군 손잡고 마치 세 명이 이 형제다 아버지 아들처럼 가족 경영하듯이 셋이서 그냥 우리 마음대로 당원들 돈 내는 거 우리 마음대로 결정하고 당권 마음대로 결정하고 그렇게 하는 게 뭐가 문제되는 정도의 인식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거는 나는 원래 당원의 심부름꾼이지 당권엔 아무 욕심이 없었다. 그거 원래 창당 때 그렇게 말씀하셨죠. 어제도 똑같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기와 정광택 대표와 정광용 총장은 당원들의 심부름꾼일 뿐이지 당원 여러분들이 주인이다. 아마 이 얘기 듣고 당원들 다 돌아버렸을 거예요. 뭐 다 돌아버렸을 겁니다. 뭘 모르는 거예요 지금. 당권이 무엇이며 당원이 주인이 된다는 게 뭘 의미하는지 자체를 전혀 모르는 겁니다. 아, 왜 정당을 하셨습니까? 권 대표님 스스로 말씀하셨지만은 아예 정당 생활은 하지 않기로 했고 지금까지 정당 생활 안 하셨잖아요. 왜 말년에 정당을 만들어서 이렇게 욕을 얻어먹으시고 그리고 지금 본인은 뭐 때문에 욕을 먹는지도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비판하는 방송을 일부러 안 봤다 뭐 그러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하고의 관계로 봤을 때 정말 아들의 아들뻘이 비판하는 거를 감정적으로 받기 힘드셨겠지만은 공당의 대표시셨잖아요. 전 당원 아닙니까? 당원이 당의 대표에 대해서 비판하는 거 보셔야죠. 그걸 아예 안 보고 있다. 앞으로도 안 볼 거다. 참나 정말 그러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정치를 하지 말았어야죠. 자, 당원이 주인이 되는 정당이고요. 당권자가 당원의 심부름꾼 역할을 하려면요. 일단 기본이 당원이 당대표를 뽑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게 기본이죠. 모든 무슨 국민이 주인이 되는 국가 문제 쓸 때 다 어떻게 합니까? 결국 국가의 지도자를 국민이 스스로 뽑을 때부터 이제 민주주의라는 게 나오는 거 아닙니까? 정당 민주주의의 핵심은 당원이 당의 지도부를 선출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했잖아요. 권영애 대표, 당대표 누가 시켰습니까? 당원이 시켰습니까? 정광용 총장이 시켰잖아요. 그런 구조에서 어떻게 당원들의 심부름꾼이 되겠습니까? 당대표 시켜준 정광용의 심부름꾼 역할을 하게 돼 있죠. 이 기본을 지금 모르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쭉 말씀을 하시는데 이번 단일화 과정은 제가 참 많은 설명을 했기 때문에 큰 차이는 안 납니다. 큰 차이 안 나지만은 어제 말씀하실 때 거짓말은 없었지만은 본인에게 좀 불리한 내용은 좀 뺐어요. 아마 좀 잘 기억이 안 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본인에게 불리한 내용은 기억이 안 날 수가 있으니까 제가 두 가지는 짚겠습니다. 권 장관님이 말씀하신 대로 4월
28일 새벽에 그 1시에 했던 회의, 그 회의에서 단일화 논의할 때 거기서 저하고 조원진 후보가 말씀드렸던 거는 단일화를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홍준표하고 문재인하고 박빙이어서 우리 후보가 홍준표를 밀어도 그게 당선까지 갈 가능성이 없다. 도저히 그건 객관적인 여론조사 분석상 그건 불가능하다. 멀리 떨어져 있다, 홍준표하고 문재인하고. 제가 그 설명 드렸죠. 그리고 내가 협상해 보니까 맞습니다. 조원진 후보가 저보고 해봐라 그래서, 근데 조원진 후보가 저한테 시켰을 때 안 할 것 같다는 거예요. 저것들 탄핵스럽하고 손잡고 싶어 하는데 우리랑 단일화 안 할 것 같은데 한번 그러니까 의사타진을 해봐라. 사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아주 전체 회의로 얘기 안 한 겁니다. 야, 이 시점에서 정말 단일화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랬으면요, 회의했을 텐데, 그 당시 후보와 저는 확신을 가졌어요. 홍준표 캠프 단일화할 생각 전혀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머리 숙이고 홍준표 만세 찬양하고 그냥 들어가는 걸 원하는 거지, 그건 단일화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는 일방적 그냥 우리가 기권을 하는 거지. 그래서 제가 그거를 알아보기 위해서 한번 조건을 걸어본 건데, 배심원 토론의 조건은 홍준표가 절대 안 받을 거라고 봤기 때문에 그건 무의미한 얘기고 그냥 던져본 거고, 결국 김진태 의원하고 상의해서 탄핵스럽과 손잡지 않겠다는 것만 한번 발표해달라, 공적으로. 김진태 의원이 어렵다고 얘기해서 제가 그 자리에서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김진태 의원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김진태 의원이 탄핵스럽과 손 안 잡겠다, 공식 발표 어렵다 얘기해서 이 자들은 탄핵스럽과 손잡으려고 그러지 우리랑은 절대 안 잡겠다,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자, 크게 두 가지. 홍준표와 문재인은 박빙이 아니다. 홍준표는 탄핵스럽과 손잡으려고 그런다. 이 두 가지를 판별을 하려면 좀 더 시간을 두고 보자고 얘기한 게, 그게 허평한 장군이에요. 그게 쉽게 얘기하면은 태도를 좀 봐야 되겠다, 홍준표 측에. 그래서 거기에 심지어 나중엔 그냥 막 따라갔지만은 그 자리에서는 조원룡 변호사마저도 좀 더 보자. 그게 일주일이라는 겁니다. 일주일 기간을 더 보자 얘기한 게 그 두 가지 때문에 본 거란 말이죠. 그래서 결론이 그렇게 난 거예요. 단일화를 거부하기로 결정난 게 아니고 일주일 동안 과연 홍준표가 문재인과 어느 정도 붙을지, 그리고 우리 후보 지지율은 또 어느 정도 되는지, 우리가 엎었을 때 홍준표 당선이 돼야지만 의미가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지지율이 아주 미미하면 또 엎을 필요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걸 다 보고 홍준표가 과연 탄핵스럽과 손을 안 잡는지 거의 내가 보기엔 다 동의가 됐어요. 거기서 그렇게 끝난 겁니다. 조원진 후보가 단일화 거부하겠다 얘기한 적이 없어요. 자, 그러놓고 이틀 뒤에, 아니죠, 바로 그 다음 날이죠. 바로 그날이죠. 그날 권영회 대표가 기자회견을 하겠다 막 해가지고 조원진 후보가 놀래가지고 경북 영도에서 서울까지 달려오고 선거운동 하나도 못했죠. 그날 그 한금 같은 시간에 선거운동 하루를 날려버렸습니다. 권영회 장관님 때문에. 올라와서 설득이 안 됐죠. 무조건 단일화 해야 된다. 무조건 바로 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했고, 저는 정강택 대표하고 따로 만났을 때는 하여튼 계속 너무 많은 설명을 해보는데, 본인은 권영회 대표를 자기가 불러왔기 때문에 권 대표와 갈라질 수는 없다. 권 대표가 나가면 나도 나가겠다. 그래서 제가 나가실 때 나가시더라도 공개적으로 막 조원진 후보를 사퇴를 강요하고 이런 걸 하면 안 됩니다. 진짜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정강택 대표가 동의했잖아요. 자기 최선을 다해서 막아보겠다. 근데 또 나중에 또 조원진 후보가 어떤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정강택 대표하고는. 저하고는 그렇게 끝났습니다. 저하고는. 그래서 저는 당대표 두 분이 이제 나갔다고 본 겁니다. 나가시는구나. 그리고 제발 좀 어디 가서 기자회견 한다거나 좀 그것만 했으면 좋겠다. 그걸 바라고 있었는데, 바로 그 다음날 이제 대한문 집회 때 이제 권영회 대표가 나와서 입장문을 발표하겠다 해서 내가 화들짝 놀랐거든요. 아니, 기자회견도 하지 말라 그랬는데 우리 당원들 앞에서 조원진 후보를 사퇴시키겠다는 발언을 당 대표가 한다. 제가 조원진 의원한테 통화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거 막으셔야지 했더니, 조원진 의원이 그래도 우리 당 대표인데 당원들한테 할 말은 할 권한이 있지 않냐. 저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됐는데 후보가 그렇게 하겠다니까. 제가 그랬습니다. 그 대신에 저도 당원이니까 그럼 할 말이 있다. 그러면 권 장관이 얘기한 다음 순서 때 내가 내 입장 얘기하겠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때까지는요, 다 권영애 대표의 개인 생각이라고 봤습니다. 대한문에서 워낙 길게 얘기해서 헷갈릴 수가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은, 조원진 후보 사퇴를 여기서 결의하자. 당원들 결의해달라. 조원진 후보 사퇴를 결의해달라. 그렇지만은, 안 되면, 시간적으로 도저히 조원진 후보가 사퇴를 할 수 없고, 본인이 안 한다 그러면, 당원들 스스로 단일화에 나서서, 단일화 원하는 사람은 홍준표를 찍어라. 거의 충격적인 발언이었습니다. 당대표가 당원들 모아놓고 유세장에서 이자를 사퇴시키고 사퇴를 못 시킬 것 같으면은 홍준표 찍어서 당원들 스스로 후보를 무너뜨리자. 그 얘기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야유 엄청 받았잖아요. 근데 어제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그게 자기 개인 생각이 아니라 당 지도부의 당론이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전 이거 처음 알았습니다. 저 어제 방송 보기 전까지만 해도 권영애 대표 개인의 의견인 줄 알고 그래도 그냥 제가 참고 있었던 거예요. 그 정도기 때문에. 근데 당론이었다? 당론으로 당원 앞에 두고 후보 옆에 두고 이자를 사퇴시키고 말을 안 들으면은 홍준표 찍으러 가자? 이게 우리 당의 당론이었다. 당론 누가 정합니까? 당론 누가 정해요? 당원이 주인이 된다면서요. 당원이 정해야죠. 근데 당론을 권영애, 정광택, 정광용 아니면 권영애 대표 말 표현은 당 지도부의 당론. 당 지도부의 당론. 공동대표단 3명이잖아요. 3명이 그냥 술 먹다가 야 조원진 나오시켜. 홍준표 찍어. 이게 당론을 정하는 정당이 당원이 주인이 되는 정당이고 그 3명이 당원의 심부름꾼이다. 자기는 당권 하나도 없고 심부름꾼이다. 대선 후보를 사퇴를 시키는 그 3명이 권력이 하나도 없다? 이게 말입니까? 이게 한국어예요? 이제 당론이었다 그러면 보통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때부터는. 어제 저녁까지만 해도 저는 당론이 아닌 줄 알았다니까요. 권영애 대표의 개인의 일탈로 봤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조갑제 TV에 나가서 조원진 후보가 단일화를 거부했고 역사의 죄인이 될 것이다. 권영애 개인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 선대위 입장이 아닌 내 개인으로 어떻게 당대표가 저런 말을 할 수가 있냐. 선거 기간에.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게 개인 생각이 아니라 당론을 갖고 정규제 TV에 나가서 이야기를 했다. 보통 문제 아닙니다. 나중에 보세요. 이거요. 선거법, 정당법 다 걸려듭니다. 이거. 형사상 사기범죄도 걸릴 수가 있어요. 자, 그나마 권영애 대표는 야유를 받고 조원진 외치는 우리 당원들 소리를 듣고 포기를 했다 그랬습니다. 당 지도부가 당론을 얘기했는데 이걸 받아들이지 않는 당원들 더 함께할 수 없다. 여기서부터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당의 심부름꾼이라면서 당의 주인인 당원들이 거부했으면요. 당원들 의사 따라서 심부름꾼을 계속 해야죠. 당원들이 자기 말 안 들었다고 나가버리겠다. 그게 무슨 심부름꾼입니까? 아니잖아요, 전혀. 어쨌든 그나마 권 대표는 당대표직을 내놓고 탈당계를 5월 1일 날 제출하고 당을 완전히 떠났다. 그런데 정광택 대표가 전화 와서 탈당계를 찢어버리고 탈당을 받아들이지 않겠다. 권영애 대표는 나는 이미 의사표현을 했다. 탈당 의사표현했습니다. 이건 정당법상 탈당계를 제출하고 탈당 의사표현했으면 탈당이 된 거예요. 그러면 당 지도부는 이틀 안에 정당법에 근거해서 탈당 처리했어야 되는데 안 했다는 겁니다. 지금이 정광택 대표와 정광용 총장은 정당법 25조 위반이에요. 명백히. 자, 그러면서 이제 다닙니다. 권영애 대표가 곳곳을 다니면서 홍준표 선거운동을 하고 조원진 죽이기에 들어갑니다. 우리 당원들이 정말 분노했던 거, 정말 분노했던 게 자유한국당 당사에 들어가서 조원진 사퇴 촉구 플랜카드를 들고 우리 당대표가 그걸 들고 조원진 비난하면서 조원진 사퇴를 압력을 넣는 그걸 보고 당원들 생각이 어떻겠어요. 그걸 보고 다 자기 돈 내면서 밤낮으로 선거운동 뛰는 당원들이 있는데 당대표가 남의 당에 가서 우리 당 후보를 공격을 하는데
그래도 그거 이미 당을 떠난 분이니까, 떠나도 그렇게 떠나면 안 되는 거지만 어쨌든 떠난 분이니까 잊어버리자. 저 그거 비판 안 했습니다. 전 정규제 주필 나갈 때 한번 비판했죠. 5월 7일 날 간 거죠. 비판 안 했습니다. 왜? 정규제 주필 나갔을 때 이미 떠난 분이니까, 이제 우리 당대표도 아니고 당원도 아니니까, 홍준표 당 선거운동원이 하는 일이니까 저 비판 안 했습니다. 근데 어제 말을 들어보니까 권영회 대표 본인이 인정을 했어요. 자, 내가 탈당을 시도를 했지만은 정광택 대표가 허락을 안 했기 때문에 당대표직과 당직이 그냥 당원이 그대로 유지가 됐다. 즉 본인이 5월 7일 날 자유한국당에 들어가서 우리 후보를 공격할 그때까지도 지금 본인은 우리 당 당대표였다는 걸 인지하고 그 짓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당대표가 유지되는 거를 알고 남의 당 가서 그 해당 행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 지금 보통 문제 아닙니까? 이게 지금 작은 문제예요, 이게? 결국 당대표와 당원을 그만둔 거는 5월 16일 정광택 대표를 만나서 자기가 하도 욕을 먹으니까 왜 또 들어오라 그러냐? 그렇게 해당 행위하고 왜 또 들어오라 그러냐? 저는 권 대표는 지인들 잘 알잖아요. 권영회 대표 그럴 사람 아니다. 이미 나간 사람이 어떻게 또 들어온다 그러겠냐? 그럴 뿐 아닌 거 네가 잘 알지 않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고, 어제 방송 보면은 권영회 대표는 다시 당에 들어올 생각은 분명히 없었어요. 그런 생각 할 뿐도 아니고. 근데 5월 16일 날 정광택 상임대표를 만나서 가까스로 탈당계를 허락을 받아서 이제 탈당할 수 있었다. 지금 이분들 지금 정당이 뭔지 몰라요. 정당이 무슨 정광택 씨가 하는 영화사인 줄 압니까? 직원이 사표 쓰면은 사장이 사표 보류하면은 못 나가는 그런 데인 줄 아세요? 정당법은요, 국민이 어느 당에 가입을 하든 어느 당을 들어가지 않든 어느 당에서 나오든 탈당을 하든 누구 하나 강제하면 안 됩니다. 그게 국민들의 정치적 자유거든요. 내가 자유한국당을 가입을 하는데 누가 못하게 막는다거나, 내가 우리 새누리당에서 탈당하려고 그러는데 누가 못하게 막는 거나 다 위법이에요. 그냥 탈당계 들고 찢어버리면 탈당을 못한다? 자, 내가 탈당하고 싶은데 정광택이라는 사람에게 허락받고 탈당해야 됩니까? 이게 당원이 주인이 되는 정당이에요? 다른 당은 다 탈당계 신고 하나 하고 정당법상은 정확히 탈당계를 제출하라 그러지만은 현실적으로 모든 정당은 전화 한 통으로 탈당 다 시켜줍니다. 탈당 다 시켜줘요, 전화 한 통으로. 근데 우리 당만 정광택이라는 1인 독재자에게 탈당까지도 머리 숙이고 허락받아야지 탈당하는 그런 정당을 만들어 놓고 당신들이 심부름꾼이라고요, 당원들의? 그게 지금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 모르고 말씀하신 거죠? 정광용, 정광택, 권영의 이 3명의 조폭 수준의 우정과 의리, 지금 그거 자랑하려고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그게 정당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주범의 행태라는 거를 전혀 모르고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그거 알면은 낯이 부끄러워서 절대 저런 말 못합니다. 탈당계를 냈는데 탈당계를 찢어버리고 다시 가서 탈당을 허락을 받고, 무슨 이거 조폭 영화입니까 이게. 자,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부끄럽고 끝날 문제가 아닌 게, 그럼요, 저를 포함한 우리 당원 100% 지금 정강용을 옹호하려는 정암철 강원도당 위원장까지 다 합쳐가지고 우린 권영회 대표가 당대표를 그만뒀다고 생각했습니다. 대한문 이후에 정규제 주필팀이 나갔을 때, 아, 이분 떠나셨구나, 다 그렇게 생각했죠. 그리고 그 대한문 때 떠든 얘기가 개인의 얘기지 당 지도부의 당론이라는 것도 아무도 몰랐죠. 그걸 누가 당론이라고 생각했습니까? 그럼 어떤 문제 생기는 줄 아세요? 우리 당론은 조원진을 낙마시키고 홍준표를 당선시키는 당론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당원들에게 돈 내놔라, 특별당비 내놔라 그런 거는 조원진 당선을 위해서 다 돈을 내라 그런 줄 알았어요. 돈 막 냈습니다. 막 냈어요. 특별당비고 무슨 일반당비고. 누구 하나 홍준표 선거운동 하라고 돈 낸 사람 없습니다. 근데 뒤로는 당론을
홍준표 선거운동 하도록 만들어 놓고 조원진 낙마시키고 돈은 조원진 선거운동 한다고 돈을 받았다? 명백한 사기죄죠. 이거 드러나기 전에도요. 당원들이 고소장 만들어놨습니다. 지금 이 사건 드러나기도 전에 그 자체만 하더라도 이건 증거가 나온 겁니다. 이거 사기쳤다는 거. 자, 그래놓고 5월 2일 날 바른정당 12명의 탄핵 주적들이 자유한국당에 입당을 하는 사태가 벌어지니까 정광용 사무총장이 부랴부랴 여의도에 나타나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제 단일화 없다. 단일화 없다라고 당론을 바꿉니다. 4월 29일 권영애 대표의 발언이 당론이었다 그랬으니까 그러면 5월 2일 날 당론이 바뀐 거예요. 그럼 당론이 바뀌었으면 그 바뀐 당론, 이제 단일화 없다는 바뀐 당론을 어기고 5월 7일 자유한국당에 들어가서 우리 후보를 난도질한 권영애 즉각 제명 출당 조치했어야 되죠. 당대표가 당론을 정면으로 어겼으니까. 근데 안 했다. 안 하고 오히려 그보다 일찍 탈당계 제출한 사람을 탈당계를 찢어버리고 붙잡아 놓고 회의당행위를 했는데도 그걸 그냥 내버려 두고 그걸 또 당원들에게 알리지도 않았어요. 권영애가 지금도 아직까지 우리 당대표라는 말을 알리지도 않았어요. 사퇴했다는 것을 알리지도 않았고 사표를 제출한 것도 알리지도 않았고 그럼 우리 어떻게 알았냐? 권영애 대표가 밖에서 떠든 얘기 듣고 알았습니다. 정광택, 정광용이 알려줬어야죠. 이 사람 그만둔 건가 아닌가? 물어보지도 않았죠. 우린 다 그만둔 줄 알았으니까. 근데 이 자들은 그대로 당대표직을 유지시켜 놓고도 당원들에게 알리지 않았다. 뭘 의미합니까? 만약에 5월 4일과 5월 11일 날 특별당비 내놓으라고 그냥 선동하는 게시글이 2개가 올라왔습니다. 최수민 명의로. 그때 많이들 냈을 거예요. 선거 5일 앞두고 정말 열심히 해보자. 5월 4일 왕창 내고 5월 11일 날 또 빚을 졌다 선거 때. 우리가 0.1% 얻었는데 정말 열심히 했는데 빚까지 졌다. 또 왕창 냈습니다. 그때 만약에 권영애란 자가 여전히 우리 당의 당대표였다는 것이 알려졌으면 돈 냈을까요? 당원들이? 지금 잘 안 내죠. 권영애가 들어온다는 거 보고 열받아서 돈 당들이 잘 안 내지 않습니까? 근데 나갔다가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그 짓을 하고 다니는데도 계속해서 정광택, 정광용은 권영애를 당대표로 계속 붙들고 있다. 이게 알려졌는데도 우리 당원들이 특별당비 냈겠습니까? 이거 사기죠. 사기죠. 그것 때문에 숨겨놓은 거 맞죠? 권영애 당대표 유지된 거 드러나면은 돈 안 줄까봐 그래서 숨겨놓고 마치 그만둔 것처럼 숨겨놓고 돈 다 받고 돈 왕창 챙겼나 보죠? 5월 4일과 5월 11일 날 챙긴 만큼 챙겨놓고 다시 권영애 불러들여서 이제는 정당은 대충 박수 한번 떨거지를 가지고 거둔 돈 가지고 하고 태극기 집회 가지고 또 돈 해먹겠다? 그거 아닙니까 지금? 구도가 딱 그거잖아요. 물론 저는 여기서 권영애 대표는 빠져있다 봅니다. 권영애 대표는 그런 짓 할 사람 아니에요. 자기 소신 가지고 잘못된 소신이지만 홍준표 지지하고 깔끔하게 빠진 겁니다. 태극기 집회 다시 나와서 우리 당원들과 마주칠 생각도 없었던 거예요. 근데 그걸 이용해서 교묘하게 숨기고 은폐해서 당비도 뜯어내고 태극기 파리에서 돈 더 걷고 범죄입니다. 범죄요. 명백한 범죄입니다. 선거법 뭐에 위반되냐? 선거법은요. 타당의 후보를 지지하면 안 돼요. 타당의 후보 선거운동하면 안 돼요. 우리 당의 당대표가 남의 당 캠프 가서 선거운동은 안 됩니다. 그 선거법 88조 위반이에요. 그러면 지금 당대표를 유지하고 있었으니까 우리 당대표를 유지하면서 자유한국당 들어가서 선거운동한 거 아닙니까? 연설도 하고 다 했잖아요. 지지선언도 하고. 그리고 선거운동은 적극적으로 특정 후보를 낙선시키고 특정 후보를 당선시키는 행위가 선거운동인데 이미 4월 29일 대학문 연설 자체가 홍준표 선거운동이에요. 우리 후보를 적극적으로 낙마시키고 당원들에게 홍준표를 찍으라고 적극적으로 선동한 거 그 자체가 선거운동이고 선거법 위반입니다. 완전히 선거법 위반한 거예요. 지금 권영애 대표는. 이거 제가 처벌 조항까지 못 봤는데요. 제가 이런 거 가지고 대표 처벌시키고 하겠습니까? 다만 이 짓을 종용하고 동조한 사람들은요 전부 다 당권
직무 정지시켜야 돼요? 충분히 사유됩니다. 선거법과 정당법을 다 위배했는데 직무 정지 사유 다 되죠, 이거. 가처분 지적 내면은. 근데 더 큰 문제는 사기예요, 사기. 형사상 사기가 지금 제일 큰 문제입니다. 의도적으로 권영이라는 배신자, 우리 당원들 입장에서는 배신자예요. 정당법과 선거법을 다 위반한 배신자입니다. 그 사람이 당권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숨겨서 당원들의 돈을 뜯어낸 행위, 명백한 사기 범죄입니다, 이거. 이거 형사미사 다 걸릴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이거. 안 그래도 지금 어제 권영애 장관의 증언이 없어도 고소장 잘 썼더만요. 이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 한번 첨부해보세요, 근거로. 이거 어쩌려고 그러세요, 이거. 저는요, 정강택, 정강용 대해서는 이제 선의도 인정 못해요. 이거 아주 악의적인 사람들이다. 처음부터 돈 노렸다, 이거. 저는 지금 그렇게 보는데, 권영애 대표는 어제 말씀하시는 거 볼 땐 아닌 것 같다. 전부 다 자기 생각에서는 자기 스스로의 신념과 선의 가지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엄청난 사태를 일으켰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당원 전체를 분노시키고, 당 지도부 자체가 전부 다 법적 처벌받을 사안들을 벌여놓은 겁니다. 그래서요,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정당은 정당법과 선거법으로 철통같이 보호가 되고 선관위가 철통같이 감시하는 겁니다. 박사모 게시판 운영하는 거랑 영화사 운영하는 거랑 군대 운영하는 거랑 게임이 안 돼요. 그 큰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도 정당 운영하다가 정당법 수두룩히 걸려들어요. 가장 까다롭습니다. 조직 중에서. 이걸 이렇게 해놨으니 걸린 것만 이거죠. 진짜 진상조사에 뿌리면 정말 얼마나 많이 걸렸겠습니까, 이게. 그리고 제가 지금 제보를 들어본 바가 보면은 선거에서요, 이런 각종 회계처리 미숙 다 범죄입니다. 선거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 총괄 책임자가 정강택 대표로 돼 있다고 지금 제가 제보를 받았는데 정강용 사무총장 빠져있다는 겁니다. 이거 어쩌려고 그래요? 나이 80에. 지금 이 법적 처분을 떠나서요, 어제 사건으로 우리 당원들의 분노를 더 이상 이제 막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더 이상 못 막습니다. 이런 거의 조직 사기단이 드러났는데 이걸 어떻게 찾습니까? 권영애 대표님에게 제가 권합니다. 나머지 둘은요, 안 돼요. 얘기 안 돼요. 권 대표님이 저 둘 불러다가 그래도 공직했던 분 아닙니까? 권 대표님은. 제가 말씀드린 거 안 본다 그러지 마세요. 권 대표님 사모님까지 꼭 보시고 둘 불러다가 상황 설명하십시오. 보통 문제 아닙니다, 이거. 상황 설명해서 책임질 거 책임지고 정리할 거 정리하고 밝힐 거 밝히고 조용히 이선 후퇴하십시오. 권영애 대표님 이선 후퇴 하셨잖아요. 나머지 둘 말입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세 명에서 우정이 돈독하고 그 얘기 하셨으면요, 저 둘 구해내십시오. 이대로 안 끝납니다, 이거. 이대로 안 끝나요. 우리 스스로의 명예를 찾기 위해서라도 이대로 안 끝냅니다. 절대 안 끝내요, 이거. 권영애 대표님, 이거 하나 부탁드립니다. 본인이 나서서 저 둘 정리해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